텐트를 만들어줬어요. 저도 했어요. 안녕하세요. 멘탈 탄탄입니다. 오늘은 버그 파트 2. 파트 2. 네. 오래 기다렸어요. 단톡방들 뭐 5시부터 다들 연기나 언제 나와. 지금부터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에는 많은 스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아직 더글로리 안 보셨으면은 보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날아가시는 겁니다. 파트 1 때 했던 떡밥들, 우리가 막 얘기했던 것들도 많이 좀 풀린 것도 있었고, 맞아요. 왜 그랬을까 싶었는데 파트 2 보니까 이제 좀 이해도 가는 것도 많았고. 저번에 문동은이 나중에 복수를 성공하고 나서 너무 허무해서 자살을 할 수도 있다 했는데 바로 나왔죠. 근데 삶의 이유가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공황에 빠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심하면은 그때 다시 자살 시도할 수도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얘기할 건 많은데 저는 오늘은 평소에 우리 오진승 선생님께서 많이 얘기했던 개념이죠. 안전기지. 저는 사실 파트 2를 보면서 이 부분을 제일 포커스를 맞춰서 보게 됐었어요. 그 안전기지가 사실 이제 볼비의 애착이로 해서 나온 얘기잖아요. 아이에게 엄마 같은 존재.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힘들 때 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힘들 때 100% 이제 내가 방전됐을 때 충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 사람. 베이스 캠프. 그렇죠. 근데 문동은 같은 경우가 참 지지책이 없었잖아요. 진짜요. 문동은 엄마 이번에 보고 정말 그 최강 빌런 최강이었죠. 아니 그 혹자들은 박연진보다 더 심하다고 그 가사로서 또 얘기하자면은 사실 알코올 환자분들 중에서 그런 케이스들이 실제로 꽤 있죠. 많이 있죠. 어떤 분들 막 댓글에서 뭐 과장이 너무 심하다, 약간 너무 묘사가 심한 거 아니냐고 했는데 솔직히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분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제 세상이 더 어두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왔을 때 떠나잖아요, 자기 집을. 그런 다음에 문동이 찾아간 게 주여정의 집. 네, 좋더라고요 집이. 진짜. 거실이 초층이죠. 비용이 많이 들었겠네요. 그러니까 통창이 조명도. 네. 파트 1에서도 문동은이 그때 불안발작 증상이 있었을 때 그때도 찾은 게 주여정의 집이었잖아요. 이번에도 또 힘들 때 주여정의 집 가가지고 의지를 했고 주여정은 굉장히 따뜻하게 또 맞아주고 텐트를 만들어줬어요. 저도 했어요. 텐트가 거실에 있는데 하나도 위화감이 없고 층고가 높아야 된다는 생각. 야외가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주여정이 이제 본인의 집에 이제 문동을 품었지만 텐트라는 공간이 어떻게 보면 얇지만 벽이라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프라이버시 혹은 나만의 공간. 방은 이제 항구적으로 있는 곳이지만 텐트는 언제든지 거둘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아직은 뭐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제 문동은이 거기에 일시적으로라도 이제 그 집에 머물면서 안전기지로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근데 이제 또 그 텐트가 참 좋아요, 또 모델가. 주여정이 되게 알록달록하고 아름답게 꾸몄던. 그러니까요. 또 그걸 또 감성 캠핑. 그러니까 봤나봐요. 검색을 했나봐요. 그 텐트에 이제 문동의 독백으로 얘기하는 게 인상 깊었던 게 담배 연기 없고 뭐 곰팡이 피지 않은 증오가 묻지 않은 그런 공간이 처음이었다라고 얘기한 데서 또 비록 텐트라는 공간으로 약간의 어떤 얇은 벽은 있지만 또 그걸 안전기지로 문동이 생각했다는 그런 부분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에덴 빌라에서 살았던 데 보시면 알겠지만 금방 이제 정말 증오로 물들었잖아요. 벽에 사진이 있었고 매트리스 하나밖에 없고 전혀 장식이라는 거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그런 공간이었는데 이쪽은 주여정이 아주 열심히 텐트를 꾸며줬고 그런 부분들이 문동한테 좋았고 우리가 텐트 그 정도 크기 들어가면 알겠지만 되게 좀 포근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오히려 이제 거기서 텐트가 예를 들어 5, 6인용 이제 큰 거였으면 그 느낌이 안 났어요. 그건 안정적인 느낌이 아니고 약간 딱 코지한 느낌으로 만들어줬다는 게 저는 문동은한테 좋았을 것 같고요. 근데 또 참 대단한 게 주여정이 그렇다고 뭐 집주인이라고 함부로 들어가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딱 지켜줄 건 지켜주고 어머니가 이렇게 던진 저기 맞아가지고 그 문동이 피를 흘리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상처가 나가지고 와서 이제 눈물 흘리는데 주여정이 소독키트 갖고 와서 막 밖에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해요. 안절부절 못하겠어요. 맞아. 성형외과 의사로서 얼마나 치료에 대한 생각이 크겠어요. 저 흉진탄데 그런 것들을 넘지 않아요. 문동은이
오라는 사인을 안 주니까. 그럼 밖에서 기다려주고 다음날 나왔을 때 이제 치료해주고 슬픔조차도 존중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좋은 부분이라고 하고. 박연진 같은 경우는 이제 에덴 빌라도 자기 구두발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하도영은 신발을 젠틀하게. 곱게 젠틀하게 나이스한 사람이에요. 확실히 문동훈은 그거를 중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박연진한테도 기회를 주잖아요. 맞아, 누군가의 맞아. 예의 때문에 너한테 기회를 주는 것이다. 맞아요. 그러면서 주여정의 모습들이 문동훈은 너무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문동훈이 존중을 받지 못한 삶을 많이 살아왔고, 그렇죠. 학폭 때도 그렇고 공장에서 일할 때도 그렇고 막 과외할 때도 막 학생한테 성희롱 당하는 그런 장면도 있었고 굉장히 그런 삶을 살다가 뭐 하도영이나 주여정이나 이렇게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 만났을 때 뭐 감동이랄까 그런 감정이 굉장히 남달랐을 것 같아요. 주여정도 사실은 굉장히 큰 트라우마를 입은 어떻게 보면 본인도 복수를 꿈꾸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진행이 안 됐죠. 그 사이코패스 강현천인가 그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서 이제 복수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됐고. 안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 좌절을 하는데 문동훈이 나중에 자살을 하려고 건물에 있을 때 주여정 어머니 와서 내 아들도 구해달라. 그 워딩 자체는 되게 좀 힘이 있는 워딩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 문동훈은 이제 복수를 다 이뤘으니까. 그렇죠. 자기의 복수자라는 정체성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맞아요. 없어지면서 상당히 공허하고 이제 그 다음이 생각이 안 났을 때 주여정의 엄마가 나타나서 어쩌면 새로운 정체성? 임무를 준 거죠. 삶의 이유 같은 것을. 맞아요. 내 아들을 너는 살리는 거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참 주여정 엄마가 그래도 말을 잘 하지 않았나. 타이밍도 좋았고 나이스 타이밍. 제가 갔어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신과는 아니신데 분명 서전이었잖아요. 서전인데 나중에 이제 둘이 이제 진짜 사랑을 확인하고 그럼 같이 지낼 때 보면은 거기 텐트가 없어요. 사실 뭐 필요가 없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약간 시사하는 바가 예전에는 얇지만 어쨌든 가드를 뒀던 것이 아예 이제 사라지고 100% 서로 오픈하고 서로 이제 확인하고 그때부터는 문동훈이 주여정의 안전기지 역할을 또 해준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문동훈이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안전기지를 찾고 또 자신이 또 그런 안전기지가 돼준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참 파트 2에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이 아닌가 그런 부분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안전기지라고 또 할 만했던 부분들이 강연남 이모가 있고 밑에 딸이 이제 선아인 거죠. 강연남 남편이 가정 폭력이 상당히 심하죠. 진짜 심하죠. 완전 범죄자죠 사실은. 선아가 자기 나이가 어리니까 처벌받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아버지를 죽이겠다 했는데도 이제 강연남은 이를 적극적으로 막죠. 말리죠. 그리고 선아를 데리면서 이제 남편과 박연이 피해 다니면서도 딸 앞에서 명랑하고 계속 엄마 역할을 해주고 그러니까 믿음을 주잖아요. 본인은 진짜 막 그 폭력으로 너무 힘들고 괴로웠을 텐데 강연남이 정말 대단한 캐릭터 같아요. 제일 어떻게 보면 현실에서 제일 있을 법하고. 그렇죠. 맞아요. 사실 문동훈은 현실에 잘 없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엄청난 의지와 그 실행력과 쉽지 않죠. 강연남 같은 경우가 제일 현실적이면서도 좀 많이 이제 자기를 희생하고 있는 제 어머니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정말 저는 선아한테는 엄마가 정말 안전기지를 제일 잘해준 그렇죠. 경우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남이 문동훈의 엄마였으면 어땠을까? 너무 격차가 크긴 하네요. 실제로. 너무 이게 거의 뭐 이 정도 차이라서. 강현남이 문동훈 엄마였으면 일단 애초에 그 자퇴서 그것도 없었을 거고 이렇게 복수까지 가지도 않고 그렇죠. 힘들지만 그래도 자기 원하는 건축학과 가서 갔을 거예요. 바로 배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문동훈은 이제 엄마한테 자기의 첫 번째 가해자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뭐 실제로 지금 이제 문동훈과 강현남 같은 경우는 서로 약간 의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현남은 이제 문동훈의 그런 임무를 수행하면서 약간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낀다? 그렇죠. 자기가 독립된 하나의 사람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생각을 계속하고 그게 되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그게 립스틱을 바르는 행동에서 표현이 되는 거야.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강현남이 그냥 무력하게 맞는 존재, 약간 그런 존재에서 본투비 스파이라고 제가 얘기할 정도로. 근데 진짜 잘해요. 잘해. 사실 너무 잘 찍고. 너무 잘 찍고. 그런 사람이 운전도 잘하고 이제는 뭐 따돌리고 막 좀 가야 되고.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좀 보기 좋더라고요. 보기 좋았죠. 되게 수동적인 사람이 점차 내가 운전도 할 수 있고 맞아요. 내가 어떤 다른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거를 느끼면서 뭔가 그 정말 기뻐하는 모습들이 맞아요.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사실 강연한 캐릭터 너무 즐거웠다. 되게 매력적인 캐릭터였고. 박연진은 어때요? 사실 박연진에게는 하도영이라는 존재가 약간 안정기자 역할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하도영한테 전해진 뭐 그 손명호의 그 녹음 전화 그 비서가 녹음했던 USB 그것도 그냥 던져버리고 네. 박연진이 뭐 그 어떤 폭로됐고 할 때 재평건설 법무팀 다 동원하고 나중에 최후의 그 소인의 네. 어머님 집 주소 주면서 가서 사죄를 해라. 네. 약간 그런 받아주겠다까지 네, 기회를 기회를 주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전까지는 그래도 어쨌든 남편으로서 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박연진이 다 거부하잖아 그냥. 재평건설 법무팀 왔을 때는 대응하면 오히려 뭐 대중들은 자기가 더 잘한다 이러면서 나중에 소위 집 주소 꾸겨버리고 버렸나요? 그리고 하도영은 예솔이한테 정말 안정기지가 됐어요. 그렇죠. 저는 놀랐던 게 이제 전재준 딸이라는 거를 알았는데도 전혀 변동이 없었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흔들리지 않고 이제 아이 축구 좋아하니까 영국 유학 가야겠다 보내주고. 마지막에 그 공항에서 이렇게 딱 손잡고 하는데 그 미소가 예솔이도 그렇고 네. 너무 좋더라고요. 그쵸. 물론 하도영이 어떤 나쁜 짓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안전기지 역할을 예솔이한테는 참 잘 해주었던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박연진한테도 해주려고 했는데 다 걷어찼죠 박연진. 그러니까 부모라는 존재가 물론 가장 첫 번째 안전기지가 되겠지만 꼭 부모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의 안전기지가 돼줄 수도 있고 심지어 문동은조차도 그 힘들었던 문동은조차도 누군가의 안전기지가 되어줬고 또 강현남도 마찬가지고요. 뭐 부모에게나 트라우마 받았고 힘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사실. 저희 외래로 오신 분들 중에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근데 이 내남자들조차도 충분히 그 안전기지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새로이 안전기지를 또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동은 마지막에 자기를 되돌아보면서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의 선이나 그 예를 들어 에덴빌라 건물주 할머니 그런 선의들이 우리가 사실 좀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이 안 좋게 안전기지를 해주지 못했다 해도 이제 학교 선생님, 좋았던 선생님이 좀 이끌어주는 경우도 있고 사회에서 만난 선배가 그렇게 해줄 수도 있고 근데 문동호는 자살하려고 할 때마다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끌어주는. 첫 번째는 에덴빌라 건물주 할머니였고 두 번째는 주여정 어머니였고 이렇게 오늘 안전기지라는 주제로 이제 더 글로리 파트 2를 같이 리뷰를 했습니다. 더 글로리 중에서도 좀 해석이 좀 애매하다. 정신과적인 부분이 궁금하다.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심리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런 행동을 했을까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이상으로 멘탈 탄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에겐 안전기지가 뭔가요? 가족이죠. 이재명 선생님한테는 슬램덩크가 아니었나요 최근에? 최근에 멘탈탄탄에서 조회수가 올라갈 때마다 안전기지로서 확장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전기지 구독자분들이면 그렇죠. 이준영 쌤한테는 애플이 안전기지인가요? 저요? 아니요. 너무 속물적으로 안전기지를 이제 컴퓨터로 모니터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야 되는 맞아요.